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소속된 상담사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참여하신 TCI 기질 및 성격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자 해요. 우선 여러분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이 전화번호는 백성문화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TCI 심리검사 해석 상담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언제라도 이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의 구성은 우선 TCI 기질 및 성격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TCI 기질 및 성격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TCI 검사는 개인의 고유한 인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심리 검사예요. 즉, 내 성격의 근간이 되는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영향인 기질 차원과 또 이렇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환경적인 영향인 성격 차원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TCI 검사는 4개의 기질 척도와 또 3개의 성격 척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의 기질과 성격, 즉 나의 타고난 성격과 만들어진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감정 양식, 또 행동 패턴과 대인관계 양상, 또 내가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검사 결과지를 이미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표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해석 상담에 참여하신다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기질 차원부터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질은 쉽게 말해서 타고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질은 유전적인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내 일생 동안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질은 자극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인 민감성, 인내력이라는 이 4가지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극추구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극추구는 내가 얼마나 새로움을 추구하는지, 즉 이렇게 새롭고 신기한 자극에 대해서 접근하는 나의 경향성을 보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척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흥분과 이렇게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적인 활동을 즐기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이고 모험을 추구하는지 등의 그런 나의 선호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극추구 척도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결과지를 보시면 그 각 척도 옆에 이렇게 가로로 된 백분위 그래프와 그 옆에
점수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이 척도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백분위 점수가 30점 이하이면 척도의 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들은 평상시 이렇게 단조롭고 좀 익숙한 것보다는 새롭고 낯선 상황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이면서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자급주구가 높은 사람들은 다소 좀 흥분을 잘 하기도 하고 약간의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급주구가 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볼까요, 여러분? 자급주구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신중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소 경직되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심사숙고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융통성이 약간 없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험회피 척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위험회피 척도는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그런 자극을 접하게 되면 내 행동이 얼마나 억제가 되고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유전적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전에 하던 그런 행동을 중단하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긴장하거나 익숙한 상황에서도 약간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미리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 또 불안하고 좀 두려움이 많아서 다소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험회피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좀 매사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위축되지 않고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미리 염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 이렇게 자신감이 좀 넘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이런 것을 조절하고 변화를 위해서 좀 도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사회적인 민감성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민감성 척도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개인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보상,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칭찬이라던가 뭐 얘기를 했을 때 얼굴 찡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기쁘고 슬프고 또 이렇게 분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민감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어떤 정서와 행동 반응을 달리하는 그런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는 척도입니다.
사회적 민감성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따뜻하고 좀 친밀하고 친절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본다거나 또 거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거나 좀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내 의견을 말하는 그런 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좀 쿨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독립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잘 드러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위로부터 너 약간 좀 둔감한 거 아니야? 아유, 너 약간 냉정해 보인다. 좀 차갑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강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하고, 약점, 단점이 되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두 요소가 이렇게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기질 차원의 마지막 척도인 인내력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인내력 척도는 지속적인 강화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칭찬이나 또는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없이도 그 행동을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력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끈기와 참을성이 좀 높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절스럽거나 좀 피곤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자신의 능력보다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그런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인내력 척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이 인내력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좀 이렇게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바라보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끈기와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성취에 대한 야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은 하는데 끝맺음이 다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평소에 끈기와 참을성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일에 집중해 보는 그런 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성격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기질 차원을 어떤 거라고 배웠죠? 그래요. 기질은 타고난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이제 성격 차원은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은 자신의 타고난 성격과 이렇게 환경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학습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만들어진 성격 요 두 개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일생 동안 얼마든지 발달하고 성숙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격 차원의 척도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이라는 이 세 가지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척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격 차원의 첫 번째 척도인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 척도는 자신을 자율적인 개인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고 또 이렇게 적응시키려는 그런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로우면서 자신이 설정한 이렇게 목표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고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장단점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율성 척도가 이렇게 좀 낮은 사람들은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다소 이렇게 효율성과 책임감이 약간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비난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상처를 쉽게 받거나 이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민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자율성 척도가 너무 낮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해서 자신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감 척도입니다. 이 연대감 척도는 자신을 인류 혹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대감 척도는 자신과 타인, 자신과 타인의 관계적인 측면, 즉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과 얼마나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개인차를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연대감 척도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협조적이고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맺고 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연대감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관심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좀 냉정해 보인다거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신과 다른 목표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좀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격 차원의 마지막 척도인 자기 초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초월 척도는 자신을 우주의 그런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는 나를 초월하는 어떤 힘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넘어서서 어떤 다른 것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종교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자기 초월 척도가 다소 이렇게 높게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쿠 여러분, 이게 PPT에 오류가 있네요. 자급추구가 아니고 자기 초월이겠죠. 이
자기 추월적도가 높은 사람들은 좀 겸손하고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면서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자기 추월적도가 좀 낮은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면을 중요시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이고 그런 실제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과연 성격에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해석 상담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격에는요, 좋고 나쁜 성격이란 없어요. 성격은 항상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을 좋고 나쁘다 또는 맞다 틀리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 다른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격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약점이 함께 있고요. 이게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나 편안하게 발휘될 때는 강점으로 기능이 되고, 이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긴장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움츠러들 때는 약점으로 발휘되기도 해요. 이처럼 성격이라는 특성은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또 관계에 따라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약점으로 이렇게 역기능적으로도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징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해 갈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면 똑같은 특성이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또 여러분의 장점으로 여러분의 대인관계나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이 부분을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TCI 심리검사에 대한 해석 상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생활이나 적응에 관련해서 좀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심리 검사 등이 좀 필요하거나 관련해서 의논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생생활상담센터로 방문해 주시거나 또 전화하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전문 상담 선생님들께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여러분 은혜관 201호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인성관 104호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전화나 화상을 통한 이런 상담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긴 시간 심리 검사도 받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해석 상담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다 좀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모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영상 듣느라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